안녕하세요, 선스케어입니다. 오늘은 네이버와 신세계의 지분 교환과 관련하여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3월 16일 공시를 통해서 자기 주식 처분 결정 내용을 밝힙니다. 네이버가 가지고 있던 자기 주식 중 65만 주를 주당 38만 5천 원에 총 2,500억 원어치를 처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이버는 자기 주식을 꽤 많이 들고 있는데요. 전체 주식의 10.1%에 달하는 자기 주식 중 일부인 0.4%를 교환해서 이번 딜을 성사시켰습니다. 처분 목적은 온오프라인 커머스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라고 명기해 놓았습니다. 네이버가 공시한 것이니 온라인 커머스는 네이버가 담당하는 것이고, 그러면 오프라인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신세계그룹이 지분 교환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더 보실까요? 같은 공시에서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항목에서 네이버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신세계에 당사가 보유한 자가주식 25만 9,404주 1,000억 원을 매도하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발행주식 48만 8,998주를 매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마트에는 38만 9,106주를 내어주고 이마트의 주식 82만 4,176주를 매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 2,500억 원의 교환 대상 중 1,000억 원은 신세계 쪽과 1,500억 원은 이마트 쪽과 교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화면과 같습니다. 네이버와 신세계는 1,000억 원, 네이버와 이마트는 1,5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식으로 맞교환합니다. 여기서 왜 굳이 이마트와 신세계를 나눠서 교환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일단은 신세계그룹이 남매 분리 경영을 표방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마트는 정용진 부회장이, 신세계는 동생인 정유경 총괄사장이 맡고 있죠. 때문에 신세계그룹 전체와의 딜을 위해서는 그림과 같은 주식 교환이 필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번 딜 자체가 신세계그룹에서는 이마트 위주로 진행됐다는 얘기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계가 이번 딜에 참여한 것은 신세계, 그러니까 명품을 위시한 백화점 품목들도 네이버와의 협력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지금 네이버는 시가총액 63조 원, 시가총액 3위의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위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뿐이죠. 반면에 이마트는 시가총액이 5조 원,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1.5조 원 수준입니다. 때문에 이번 딜이 같은 금액으로 성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의미한 지분을 가지게 되는 건 네이버뿐입니다. 네이버는 이번 딜로 이마트 지분의 2.96%,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지분 6.85%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마트나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각각 0.24%, 0.16%의 네이버 지분을 가지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물론 이번 딜로 경영권에 참여하는 등의 역할을 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사업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 목소리를 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분율만 봐서는 잘 와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화면의 소유 주식 변동 신고서를 보시면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이 공시에는 이번 주식 교환 딜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네이버가 6.85%를 차지하게 된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는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네이버가 3대 주주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주 신세계가 대주주고요. 정유경 총괄사장이 오너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바로 다음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마트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이버가 이마트의 지분을 5% 이상 차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시를 통한 지분율 순위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꽤 의미 있는 수치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분은 사업상의 이유로만 사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영향력 측면에서 참고로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신세계그룹이 남매 경영이라 신세계가 이마트와 함께 주식 교환에 참여한 것은 알겠는데 왜 주 신세계가 아닌 자회사 신세계 인터내셔널이었을까 하는 점이죠.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모회사인 주 신세계는 자기 주식이 거의 없습니다. 분할 단주로서 9,000주가량 있을 뿐인데요. 분할 단주는 말 그대로 분할 후 남은 짜투리 주식으로 이번과 같은 딜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 현금이 엄청나게 많지 않은 이상 1,000억 원에 이르는 주식을 사들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주식을 내놓았다는 설명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좀 더 그럴듯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네이버가 이 딜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걸 저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사업 부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코스메틱 두 개의 사업 부문으로 나뉩니다. 매출은 패션이 75%가량 차지하지만 코스메틱이 영업이익의 90% 이상을 가져가는 구조로 돼 있죠. 패션과 코스메틱이라는 두 개의 축은 네이버가 탐낼 만한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취급하는 패션 브랜드만 보더라도 네이버가 왜 이들의 지분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이 됩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아르마니, 디젤, 어그, 폴 스미스, 갭 등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음직한 브랜드의 판매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들이 네이버 앱에서 쉽게 결제되고 구매될 수 있다면 이만한 시너지가 없겠죠? 디젤의 청바지를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하고 빠르게 배송받는다.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지분 교환을 한 것뿐이므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전 CJ와의 지분 교환 이후에 티빙이 네이버 플러스에서 서비스될 때까지 4달여의 시간이 걸린 것을 생각하면 단순한 모델이더라도 당장 눈에 띄는 변화를 보려면 최소 2-3달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식 교환 이후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대략적인 방향은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세계그룹은 네이버의 기술력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해 보입니다. 인공지능이든 로봇이든 네이버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동선을 예측하거나 계산을 쉽게 하는 등의 IT 기술 등은 얼마든지 접합이 가능하니까 말이죠. 네이버는 역시 신세계의 물류, 상품 역량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세계그룹은 편의점, 대형 할인 매장, 그리고 온라인 쓱닷컴까지 전방위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브랜드들까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당장 네이버 앱 안으로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큰 시너지가 날 수 있습니다. 당장 많은 사람들이 쓱닷컴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들어온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기본적으로 오픈마켓을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선식품과 같은 것에 약점이 있었고 쓱닷컴은 바로 그 약점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현재 네이버 장바구니라고 해서 서비스되고 있는 화면을 캡처해 왔는데요. 이미 홈플러스나 GS 플래시몰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쓱닷컴이 들어간다면 그 시너지는 엄청날 수 있겠죠. 이미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신세계는 이베이 코리아의 예비 입찰에도 참여한 상태입니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신세계가 적극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자료입니다. 마켓컬리나 쿠팡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유통업체가 등장하면서 시장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세계는 네이버와의 지분 교환,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 참여 등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하는 것이죠. 여기서 화면의 주요 이커머스 거래 비교표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각각의 주요 취급 품목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 표로 대략적인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를 아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가 네이버페이 결제 기준으로 27조 원 수준 1등이죠. 그 뒤로 쿠팡, 이베이 코리아 등이 뒤를 잇습니다. 쓱닷컴은 생각보다 거래액이 높지 않죠. 신세계가 이커머스를 강화하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들의 연합을 반쿠팡 진영이 완성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사실 시너지를 낸다고 하지만 신세계그룹과 네이버는 서로를 견제하는 세력임에 분명합니다. 쓱닷컴이 건재하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면 오프라인에서의 구매력은 당연히 떨어지니까요. 하지만 이들이 이른바 적과의 동침을 한 것은 쿠팡 쇼크가 한몫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이버가 27조 원 수준으로 쿠팡을 제치고 거래액 1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쿠팡이 이번에 상장하면서 모은 자금은 쿠팡을 다시 한번 급속 성장시킬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마트의 지난해 매출은 16조 원이 좀 안 되고 쓱닷컴은 4조가 안 됩니다. 둘을 합치더라도 쿠팡이 결제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쿠팡 쇼크는 이들이 힘을 합치지 않고는 못 버틸 만한 요인들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신세계뿐 아니라 CJ와도 지분 교환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7.85%를 차지하면서 CJ 대한통운의 2대 주주가 되었죠.
따라서 이번 딜까지 포함하면 네이버의 온라인, 신세계의 오프라인, CJ의 물류가 합쳐진 시너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칫 네이버 중심의 연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CJ나 신세계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연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쿠팡의 시가총액 참고 자료입니다. 뉴욕 증시 상장 후에 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8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0조 원이 넘는 시총입니다. 네이버가 63조 원으로 우리나라 시총 3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무지막지한 자금이 어디로 투자가 될지, 결국 쿠팡을 보면서 많은 유통업체는 위기감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이버는 작년 CJ 때도 그렇고 이번 신세계 건도 그렇고 주식 교환으로 지분 확보 후 사업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언제까지 이런 전략을 쓸 수 있을까요? 공시를 보시면 대략적인 답이 나옵니다. 네이버는 발행 주식의 약 10%가량 1680만 주를 자기 주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신세계 딜을 제외하더라도 그 가치는 약 6조 원. 물론 이론적인 수치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의 네이버 행보를 보면 이 자기 주식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다음 투자처는 어디가 될까요? 오늘은 네이버와 신세계의 지분 교환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지분 교환 얘기 이외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 오늘의 선스퀘어 기업수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영상을 또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